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동 채용의 이윤극대 원리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일반적인 노동 채용의 이윤극대 원리가 한계 수입 생산 꼴 한계 요소 비용이었죠. 네. 한계 수입 생산은 한계 수입 곱하기 한계 생산입니다. 한계 요소 비용, 이게 노동자 한 명 채용에 따른 기업의 비용 증가분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죠. 자,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기업이 노동자 채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뭡니까? 임금이죠. 임금은 우리 노동자한테는 소득이지만 기업에게는 비용이잖아요. 노동자 채용하면 임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예, 임금인데 이게 과연 한계요소 비용 그러면 임금일까 아닐까 이 말이죠. 한계요소 비용이 임금일까 아닐까. 자, 임금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임금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이 정체를 밝힙니다. 첫 번째, 기업이 노동자를 채용해 나갈 때 임금이 일정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한 명 채용하나 100명 채용하나 10,000명 채용하나 임금을 일정하게 채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림을 딱 보실까요? 그림을 딱 보시면 이 기업이 노동자를 1명 채용하든 10명 채용하든 100명 채용하든 10,000명을 채용하든 임금이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10원으로 일정하게 채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요러면 요 임금이 바로 한계요소 비용이 됩니다. 그러면 요 임금 자체가 한계요소 비용이 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에버리지 마지널 관계로도, 우리 에버리지 마지널 관계 아시죠? 사상부터 배워야 돼요. 에버리지가 평균이 올라가면 한계는 크고 평균이 내려가면 한계는 적고 평균이 일정하면 한계와 같다. 사상에서 배웠는데 이 요소 가격 있잖아요. 임금 요놈, 요게 뭐냐면은 평균입니다. 하나당 요소에 지불되는 비용, 평균 요소 비용입니다. 요소 가격은 기업 입장에서는 요 에버리지가 하나당이거든요. 하나당 요소에 지불되는 비용이죠. 임금이. 우리 앞에서 재화의 가격은, 기업들이 만들어 파는 재화의 가격은 기업으로서는 하나당 수입이 되죠. 평균 수입. 재화 가격은 하나당 수입, 평균 수입이다. 요소 가격은요, 요소 가격, 이는 재화 가격이고, 요소 가격은 뭐 임금인데, 임금은 기업이 노동자를 채용할 때 하나당 요소에 지불되는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동의어예요, 동의어. 자, 그럼 요거 보세요. 이 임금이 평균 요소 비용이요. AFC 평균 요소 비용인데 이 평균이 일정하죠. 평균이 일정하면 한계와 같습니다. 한계 요소 비용과 같아지죠. 이래 되고, 또 처음 나왔으면 제가 수치적으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임금이 10원으로 항상 일정하다. 기업이 노동자를 1명 채용한다. 총 비용은 10원. 2명 채용한다. 10원 주고 2명 채용하면 20원. 3명을 또 10원 주고 채용하면 30원. 이렇게 되죠. 그럼 좀 한계요소 비용 보세요. 노동자 1명씩 채용해 나갈 때 증가되는 비용을 보면 10원, 10원, 10원이죠. 임금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또 한편은, 두 번째는 기업이 노동자를 채용해 나갈 때, 많이 채용할 때 임금이 올라가야 되는 케이스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반대는 이제 노동자를 채용을 줄이면 임금은 내려가고, 이 그림하고 이거 다르죠. 노동자를 1명 채용하는데 10원 줘야 되는데 2명을 채용하려면 11원 줘야 되고 3명을 채용하면 12원을 줘야 되고, 이렇게 노동자를 많이 채용하려면 임금이 샥 올라가고요. 이렇게 또 반대로 이제 노동자를 적게 채용하면 임금이 내려가고,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죠. 그러면 한계요소 비용은 요 임금이 아닙니다.
이것도 수학적으로 보면은 여기 에버리지거든요. 에버리지가 올라가죠. 그럼 마지날이 어디 있어요? 그 위에 있어야 됩니다. 한계가 커야 에버리지가 올라가죠. 이런 경우는 한계요소 비용은 똑같습니다. y절편이 동일하고 기울기 2배로 올라갑니다. 한계요소 비용은 임금보다 y절편 동일, 기울기 2배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이도 숫자적으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노동자 1000명 고용할 때 임금을 10원 주고 채용한다. 그러면 총 비용은 10원. 한계요소 비용은 처음에 0에서 10이 10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임금과 한계요소 비용이 동일하게 출발합니다. 2명을 채용한다. 그럼 11원 줘야 된다면 2명을 11원 주고 채용하면 22호입니다. 총 비용이. 그럼 한계요소 비용이 12가 돼. 12. 3명을 채용한다. 12원을 준다. 그럼 3명을 12원 주고 채용하면 총 비용은 36호입니다. 그리고 한계요소 비용이 14가 되죠. 자, 확인되죠? 노동자를 많이 채용할 때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는 한계요소 비용이 10, 12, 14 더 크게 올라가죠? 네. 자, 이런 케이스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계요소 비용의 정체는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 두 개로 나갑니다. 포인트는 뭐냐면은 기업이 노동자를 채용할 때 덜 채용한다, 많이 채용한다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임금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더 채용한다, 덜 채용한다 해서 임금이 이렇게 움직여버리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는 요 임금보다 한계요소 비용이 크고요. 이거는 임금이 한계요소 비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장소까지 알아봅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로 기업이 임한다면은 어떤 노동시장이냐면은 완경노동시장의 노동을 사왔을 때입니다. 완경노동시장의 노동을 사러 온 기업은 자기가 미진한 존재니까 이 노동자를 자기가 많이 채용한다, 덜 채용한다 따라 시장임금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 임금 순응하는 개념이에요. 순응. 완경노동시장에 자기가 노동을 사러 왔다면 그 많은 기업들 중엔 자기는 미진한 존재거든요. 그 미진한 존재가 뭐 노동자를 많이 채용한다, 덜 채용한다 따라 이거 시장임금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에 순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까지도 같이 공부하세요, 여러분. 만약 기업이 이 철도공사가 완경노동시장에 노동을 사러 왔다면 요리 됩니다. 임금에 순응하기 때문에 요 임금이 바로 한계요소 비용이 되고요. 자, 여기는 자기가 노동자를 많이 채용하고 덜 채용에 따라 임금이 움직이죠. 임금 설정자가 되는 기업입니다. 임금 설정자가 되려면 자기 혼자서 노동을 사러 와야 돼요. 수요독점입니다. 수요독점 노동시장에 노동을 사러 왔다면 수요독점 아시잖아요. 요는 자기 혼자서 노동을 채용하러 왔단 말이에요. 이 철도공사가 자기 혼자서 노동을 채용하러 왔으니까 자기가 더 많이 채용하고 덜 채용함에 따라서 시장임금이 움직여버립니다. 이게 임금 설정자로 활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금은 1이 되고 그때는 한계요소 비용이 반드시 이렇게 그 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한계요소 비용의 정체는 이 두 가지로 나가요. 완경노동시장에 노동을 사러 왔다면 요리되고요. 수요독점에 노동을 사러 왔다면 요리됩니다. 이거는 기업하고 관련 없어요. 기업이 철도공사냐 붕어빵 기업이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노동시장이 어떤 형태인가, 완경에 사러 왔는가, 그 기업이 수요독점에 사러 왔는가 노동을, 여기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이게 그 앞에 생산물 시장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면 쉽게 이해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논리가 생산물 시장의 논리가 이런 논리가 있죠. 이거 똑같은 논리가 생산물 시장 쪽에 기업이 완경 생산물 시장 쪽에 자기가 물건을 판다. 완경 생산물 시장 쪽에 물건을 팔면 완전 경쟁 생산물 시장 쪽에 물건을 팔면 자기가 가격에 순응하잖아요. 자기 붕어빵의 가격 순응. 순응하면은 이게 AR이거든. 그러면 한계 수입이 같아지죠. 이렇게. 근데 자기가 불안정 경쟁 시장에 물건을 팔러 가면은 불안정 경쟁 시장에 물건 팔면 가격 설정이 되죠. 그래서 자기가 많이 팔면은 가격이 다운되고요. 적게 팔면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MR이 한계 수입이 여기 P가 MR이 아니라 MR이 Y절편 동일 기울기 2배로 이렇게 떨어지죠. 이게 P와 MR의 관계.
P와 MR의 관계가 생산물 시장이 완경 생산물 시장일 때, 불경 생산물 시장 때 이런 관계를 보이듯이 노동시장도요. 완경 노동시장의 노동을 사러 하면 임금에 순응하니까 여기 한계요소 비용과 같아져요. 그리고 자기가 수요독점 노동시장의 노동을 사러 하면은 임금 설정자가 되기 때문에 임금이 요리되니까 한계요소 비용 이거 반대로 들어가면 돼요. Y절편 동일 기울기 2배로 올라갑니다. 이거 똑같아요. Y절편 동일 기울기 2배로 이렇게 내려오죠. MR이 AR보다 MR이 이거는 AFC보다 MFC가 기울기 2배로 위로 올라갑니다. Y절편 동일 이렇게 그 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6장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6장 노동시장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은 6장을 파고들라고 하지 말고요. 5장을 더 잘 공부해야 됩니다. 5장의 논리하고 같은 논리로 들어가거든요. 자, 그럼 지금 한계요소 비용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이 케이스와 그림을 통째로 기억하세요. 완경노동시장에 노동을 사러 왔다면 그 기업은 임금에 순응하니 이 되고, 수요독점에 노동을 사러 오면 임금 설정자이기 때문에 임금이 요리되고 한계요소 비용이 요리된다. 이걸 이제 그림을 통째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계요소 비용의 정체도 살펴봤다. 그럼 다시 되돌아가서 자,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이 철도공사의 노동수요 이윤극대 원리는 한계 수입 생산 이꼴 한계요소 비용이다. 네. 자,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복습하시오. 그림으로 그려서 복습하라. 우리 책에 이제 그림 6-3, 6-3입니까? 그림 6-3에 이걸 그림으로 그려서 복습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노동시장에. 자, 노동시장에 요놈 그리고 요놈을 그려봐라. 먼저 요거를 그리라. 한계요소 비용을 여기다 그리라. 한계요소 비용은 항상 두 가지 형태로 나가죠. 완경노동시장이냐 수요독점에 따라서 앞에 금방 배워 주었잖아요. 두 개로 나갑니다. 근데 두 개 다 고려하지 말고 완경노동시장을 고려한다면 완경노동시장에 노동을 사러 왔어요. 이 철도공사가. 그러면 임금에 순응하니 임금이 일정하고 요것이 한계요소 비용이 됩니다. 요리되는 조건은 완경노동시장일 때입니다. 완경노동시장에 이 철도공사가 노동을 사러 왔다면 이리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RP를 여기다 그려봐라. 여기다 그려라. MRP는 MR 곱하기 MP예요. 하나씩 뜯어봅시다. 자, 이 철도공사가 여기서 노동자를 많이 채용해 나갈수록 자기 철도 생산물을 늘릴 겁니다. 이 철도공사 아닙니까? 노동자 많이 채용하면 철도 생산을 늘릴 겁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MR이 어찌 됩니까? 이 철도공사는 생산물 시장 쪽에 불안정된 기업입니다. 노동자를 많이 채용해서 철도 생산을 늘리면 앞에 우리 5장에 배웠어요. P가 다운되고요. MR도 이렇게 다운되죠? 그죠? 철도공사입니다, 지금. 한계 수입은 노동자 많이 채용해서 철도 생산을 늘리면 P도 다운되지만 한계 수입도 다운됩니다. 이는 5장에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MP는 이 4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노동자 한계 생산물은 노동을 많이 채용하면은 이거는 노동이 바로 노동자를 많이 채용해 나가면은 한계 생산물이 진짜 저희가 처음에 약간 수학 체증했다가 수학 체감해버리죠. 산 형태가 됩니다. 처음에 약간 수학 체증하다가 바로 수학 체감해버리죠. 요거 4장에 배웠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MR하고요 요 MP를 곱하기 한다. 곱하기 해서 이제 그립니다. 요거 곱하면 요거는 뭐 처음부터 내려오지만 이건 약간 올라갔다 떨어지죠. 그래서 진짜 정확하게 그리면 요거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이거 두 개 곱한 MRP도 처음에는 올라갑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내려가는 부분만 이제 그리나는데 진짜 정확하게 그리면 MRP에서는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여기 때문에 요 한계 생산물이 초반기에 약간 올라가는 요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MRP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 요 부분은 안 그리지니 필요 없어서 안 그리놨는데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에다. 요 책에는 요거부터 그리놨는데 요게 올라가는 부분이 급경사를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줘 보세요.
이렇게 그려놔도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요 그림이 되는데, 이윤극대와 노동 채용량이 어디냐? 그러면 MRP 꼴 MFC 만나는 여기다. 근데 두 군데가 나온다 이것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죠? 이 두 군데에다가 이윤극대 할까요? 아니, 한계 수입 생산과 한계 요소 비용이 같은 데가 이 두 군데 나오잖아. 두 군데. 두 군데에다가 이윤극대 아닙니다. 여기가 이거는 내려가는 데서 만나야 이윤극대입니다. 예? 올라가는 데서 만나면 손실극대입니다. 여기서 노동자 채용하면 이 기업의 손실극대와 노동 채용량입니다. 이게. 이런 논리는 또 생산물 시장의 논리하고 또 비슷한 논리가 있어요. 우리 생산물 시장 복습해 드릴게요. 우리 생산물 시장에 완전 경쟁 기업일 때 이제 가격 순응하고, 여기 MR이고요. MC를 끄면 MC가 U자형이잖아요. U자형. 그럼 MC 꼴 MR이 이윤극대인데, MR 꼴 MC가 이윤극대인데,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죠. 요 두 군데다가 이윤극대 아니라고 했죠. 요 내려가는 데서 만나면 손실극대고요. 여기 올라가는 데서 만나면 이윤극대죠.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게. 노동시장의 이윤극대 원리고 생산물 시장의 이윤극대 원리인데, 그 똑같이 여기 MRP가 이렇게 산형태거든. MRP하고 MFC가 만나는데 요 두 군데가 나오는데 여기서 만나면 손실극대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만나면 한계 수입 생산이 올라가는 데서 만나면 손실극대입니다. 우리 내려가면서 만나야 이윤극대입니다. 요거는 반대죠. 요 내려가면서 만나는 손실극대고, MC가 올라가는 데 만나야 이윤극대입니다. 요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요 이제 손실극대는 빼고요. 하여튼 요 이윤정대를 위해서는 무조건 요 노란 데서 채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사부수에서 노동자를 잘못 채용했어요. 여기서 노동자 채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한계 수입 생산이 한계 요소 비용보다 큽니다. 여기서는 이윤정대를 위해서는 노동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더 많이 채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채용했다. 이만큼 채용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오히려 한계 수입 생산이 한계 요소 비용보다 더 작은 상태로 채용하고 있어요. 이 기업은 이윤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자를 해고시켜버려야 됩니다. 여기 무조건 여기 들어와야 돼요. 뭐 보통 논리도 우리가 했잖아요. 여기서는 더 많이 팔아야 되고 여기서는 생산을 줄여야 된다. 이윤정대를 위해서 무조건 일로 들어와야 된다. 그 논리가 똑같아요. 똑같이 공부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끝났어요. 이제 그림으로 다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봅시다. 지금 시장의 임금이 10원이다 말이에요. 그럼 이 기업은, 이 철도공사는 노동자를 여기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의 임금이 11은 올라갔다 합시다. 올라갔다. 11은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서 채용합니다. 시장의 임금이 12의다. 그럼 여기 채용합니다. 9원으로 다운됐다. 여기 채용합니다. 8의다. 여기 채용합니다. 그럼 8원, 9원, 10원, 11원, 12원 시장임금에 따라서 이 철도공사는 이 MRP 선을 따라서 수요하고 있죠. MRP 임금에 따라서 MRP를 따라서 다 수요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MRP 선이 무슨 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철도공사의 불안정된 기업의 대표입니다. 우리나라 불안정된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 불경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 MRP 그림 같이 공부하면서 바로 외우면 돼. 요 올라가는 부분은 하면 안 되고, 내려가는 부분이 MRP 선이 우리나라 불경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이 MRP입니다. 이렇게 공부하시고, 이것도 같이 공부했잖아. 우리가 여기 보면은 재화의 붕어빵 가격이 여기 가면 여기서 공급한다. 가격이 여기면 여기서 공급한다. 여기서면 여기 공급한다. 여기서는 여기 공급한다. 그래서 이 기업은 MC를 따라서 공급하죠. 그 MC가 왕경기업의 공급 곡선이라 했잖아요. 왕경기업의 공급 곡선이 MC라고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똑같이 여기 따라서 다 하니까 이놈이 우리나라 철도공사의 노동 수요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철도공사의 노동 수요 원리를 배웠죠. 거의 똑같은데 약간 차이 나는 게 이제 완전경쟁 붕어빵 기업입니다. 완전경쟁 기업의 노동 수요 원리를 또 보겠습니다. 자, 거의 복습되는 것입니다. 약간만 다른 그 차이점만 이제 알아두시면 되거든요. 자, 이제 우리 왕경기업의
붕어빵 기업이죠. 완경기업의 노동 수요 원리를 보도록 합시다. 또 이유는 총수입 빼기 총비용입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불경하고 철도공사하고 다른 점이 우리가 기업의 총수입은 재화 가격 곱하기 판매량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완전 경쟁 기업을 우리 앞에 5장에 배웠지만은 자기 재화 가격이고 붕어빵 가격이 일정 상수죠. 철도공사의 철도 요금은 변수지만 그 가격 설정자로서 완경기업이니까 요 P가 상수거든요. 상수니까 요 미분할 때 요거만 미분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 분리해서 요거만 미분하면 되거든. 그래서 자, 미분해서 제로 취하겠습니다. 자, 이거 미분하면 요 P는 상수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곱하기 Q만 미분하면 돼. DL분의 DQ.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한계요소비용 그대로 이제 넘기면 DL분의 DTC. 여기 나옵니다. 이용극대 원리가. 요거는 한계요소 비용 앞에가 똑같아요. 철도공사와 다른 점이 없습니다. 한계요소 비용이고요. 요놈이 좀 다르죠. 자, 이게 뭐냐? 재화 가격 곱하기 요놈이 한계 생산물이죠. 노동자 한 명 채용에 따른 생산물의 정가분. 이게 한계 생산물입니다. 여기 P 곱하기 NP가 나오네요. P 곱하기 여기 다릅니다. 앞에 철도공사는 MR 곱하기 NP였죠? MR 곱하기 NP인데 이건 P 곱하기 NP가 들어왔어요. P, 여기 다른 P가 곱해졌나? MR이 곱해졌나? NP는 뭐 공통분모고 여기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읽을 때 요거 D를 먼저 읽어. 한계 생산물 가치 이렇게 했습니다. 한계 생산물 가치 이렇게 읽어요. 한계 생산물 가치 이렇게 했습니다. 책에 다 나와있죠. 약자는 VMP입니다. VMP라고 약자를 적고요. 한계 생산물 가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다릅니다. 요거는 이런 앞에 아시잖아요. 이건 철도공사냐 붕어빵 기업이냐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요것은 노동시장이 완경이냐 수요 독점이냐 차이가 나는 거지 기업하고는 아무 관련 없어요. 이거는. 지금 그러면 이거 완경 붕어빵 기업은 요놈이 다르다. P 곱하기 MP. 일단 확인하시고요.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확인해라. 또 그림으로 그려보라 이거. 자,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 이제 MFC를 그리라. MFC는 항상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역시 한 가지만 완경노동시장이라 가정하고 그럼 임금이 일정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한계요소 비용이 됩니다. 단 항상 일이 될 때는 완경노동시장일 때입니다. 얘는 일정하고 같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BMP를 여기다 그려보라. 자, 하나씩 뜯어봅시다. 일단 이 기업이 붕어빵 기업이 노동자를 많이 채용하면 자기 붕어빵 생산을 늘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P 어찌 되죠? 붕어빵 생산을 늘리면 생산물 시장에서 P가 일정하죠. 그러면 MR하고 같으면서 일정하죠. 그래서 일단 요 P는 일정합니다. 이렇게 일정. P가 일정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한계 생산물은 뭐 똑같아요. 노동자 많이 채용하면은 한계 생산물은 노동자를 채용할 때 한계 생산물은 올라갔다가 딱 떨어집니다. 그럼 요 이제 일정한 요 P하고 요 산형태의 NP를 곱하면 BMP입니다. 이 두 개를 곱하면 역시 이것도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히 그리면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집니다. 네. P 곱하기 MP. 똑같아요. 여기서 이윤극대화는 여기죠. BMP 꼴 MFC. 요 내려가는 데 만나야 이윤극대입니다. 올라가는 데 만나면 손실극대입니다. 우리 책에 그림 6-4에 나타나 있죠. 예. 물론 요 올라가는 부분은 책에는 없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그려보고요. 그려보시고 여기가 손실극대 노동 채용량이고 여기가 오늘 내려가는 데 만나야 이윤극대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여기서 채용한다면 이윤정대를 위해서는 더 많이 채용해야 되고요. 여기서 채용하고 있다면 이윤정대를 위해서는 노동자를 해고시켜 줘야 됩니다. 주구딱 해놔도 여기 들어와요. 똑같은 논리로 지금 임금이 요 10원일 때는 여기서 채용하고요. 11원으로 임금이 올라가면 여기서 채용하고 19원으로 내려가면 여기 채용합니다. 8원이면 여기 채용합니다. 그래서 임금에 따라서 이 기업은 요 BMP선을 따라서 노동자를 채용하니까 요 BMP선이 무슨 선이다? 붕어빵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입니다. 붕어빵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이 요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입니다. 자, 이거 똑같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 이제 철도공사하고 이 붕어빵 기업 둘이를 나눴는데 요것만 차이 난다는 거죠, 지금. 앞에 철도공사는 MR 곱하기 MP였단 말입니다. MR 곱하기 MP 한계 수입 생산 이꼴 한계 요소 비용이고요. 이 붕어빵 기업은 P 곱하기 MP는 MFC다. 다른 거는 MP는 또 똑같은 것이고 MR이 곱해졌나 P가 곱해졌나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요 차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철도공사의 노동수요곡선이 MRP선이고요. 완전 경쟁 붕어빵 기업의 노동수요곡선 BMP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요. 기업들의 노동수요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기업들의 노동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수요곡선은 원래 우하향하잖아요. 우하향하는데 이게 우하향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죠? 공통적으로 해서 한계 생산물 체감 법칙 때문이죠. 결국 이 선이 내려가는 이유가 한계 생산물이 체감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올라갔다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한계 생산물 체감 법칙, 수학 체감 법칙 때문에 기업들의 노동 수요 곡선은 우하향합니다. 예. 우리 책의 마지막 6번에 제일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쭉 이제 완경과 불경으로 나눠가지고 했는데 지금 종합 정리를 해도 우리 책에 보면은 또 이상의 내용을 다시 다른 시각으로 부연 설명해 보겠다고 나오죠. 다시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을 다시 종합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다 지우고요. 자, 종합해 보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업의 노동 채용의 윤곽대 원리가 뭐냐? 그냥 이렇게 물어봐요.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말도 없고요. 노동시장이 어떤 형태인가 말도 없어요. 어떤 기업에게나 어떤 노동시장에게나 다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노동수요 이윤극대 원리는 뭐냐? 이러면 제일 앞에 나온 그 기본 그겁니다. 한계 수입 생산 이꼴 한계 요소 비용이라고 하면 어디에서나 들어맞습니다. 한계 수입 생산 이꼴 한계 요소 비용이다. 이러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들어맞는 노동 채용의 이윤극대 원리입니다. 여기 가장 기본이다 말이죠. 기본. 자, 여기서 반 딱 잘라가지고요. 요 한계 수입 생산 있죠. 한계 수입 생산 요 말 대신에 이 말을 써도 되지만 이 말 대신에 P 곱하기 MP 한계 생산물 가치라고도 쓸 수 있는 케이스가 언제죠? 이 말을 써도 되지만 이 말을 안 쓰고 이 말을 써도 들어맞는 케이스가 뭐냐? 그럼 자세히 외우지 마시고요. 이것이 기본인데 요거를 써도 되는 케이스는 요거와 요거의 차이가 P냐 MR이냐 요거 아닙니까? 그러면 MR하고 한계 수입하고 P가 같은 상황에서는 같이 쓸 수 있잖아요. MR하고 P가 같으면은 이 말을 써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P와 MR이 같은 상황이 언제입니까? 기업이 완전 경쟁 기업일 때입니다. 기업이 이 노동을 사러 온 기업이 생산물 시장 쪽에서 완전 경쟁 기업으로 활동하면은 P와 MR이 같잖아요. 여기 다 책에 다 있잖아요. 자, 이 노동 사러 온 이 기업이 생산물 시장 쪽에서 완경 기업으로 활동하는 기업이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거 자기 빵 만들어 팔 때 P가 일정하고요. 여기 MR하고 같죠? 그죠? P가 MR이 같잖아요. 그러면 P하고 MR 같으니까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됩니다. 완전 경쟁 기업이면 이 말을 써도 되고요. 이 말을 써도 되고요. 아무 말을 써도 된다. 그러니까 완경 기업 기준에서는 붕어빵 기업 기준에서 P와 MR이 같으니까 이거는 5장에서 공부한 거고요. 노동시장에서 그려내는 MR 곱하기 MP나 P 곱하기 MP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게 똑같아요. 완경 기업 기준에 붕어빵 기업 기준에서는 여기 MR 곱하기 MP든 P 곱하기 MP든 같은 선이 된다는 거죠. MR하고 P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같은 선이 됩니다. 근데 이 노동을 사러 온 기업이 철도공사다. 철도공사 하면 무조건 요 말 많이 됩니다. 이 말 하면 안 돼요. 자,
생산물 시장 쪽에 불안정 경쟁 기업으로 활동하는 기업이 노동을 사러 왔을 때는 반드시 요 말만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안 되죠. 왜? 불안정 경쟁 기업에서는 자기 생산물의 P하고 MR이 한계 수입이 이렇게 다르죠. 그런가? 그러면 불안정 경쟁 기업 철도공사 기준에서는 P 곱하기 MP한 BMP는 위에 나타나고요. MR 곱하기 MP한 선은 이렇게 밑으로 나타나요. 이게 다르단 말이죠. BMP하고 MRP가 다르다 이렇게.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철도공사 기준에서는 MRP가 밑에, BMP가 위에 그리죠. 요거 보면 돼요. 요거 자꾸 생각해요. P가 MR보다 크니까 P에다가 MP 곱한 BMP는 위에, MR 곱하기 MP 한 거는 요 밑에 그려집니다. 다르단 말이죠. 네. 이런 경우는 이 철도공사는 요놈이 수요곡선 아닙니까? 요놈이. 요거 보고 이윤극 행동해야지. 요거 보면 안 됩니다. 요거 보면 안 돼요. 요거는 비교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거고, 요것이 수요곡선이 됩니다. MRP가. 근데 왕경 붕어빵 기업에서 똑같으니까 이렇게 뭐 아무거나 말해도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요 선이 요거 비교할 때 왕경 붕어빵 기업의 요 BMP가 여기에 보면은 철도공사 기준에 보면 요거라 보면 돼요. 요게 요 BMP가 왕경 기업의 수요 곡선이라 보면 돼요. 요 철도공사의 수요 곡선이 요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FC로 넘어왔어요. 자, 한계요소 비용이란 말 써도 되고요. 요 말 대신에 임금이다. 임금. 이 말을 대신 써도 되는 케이스는 한계요소 비용이란 말 대신에 임금이다. 그러니까 한계 수입 생산 이꼴 임금 요래 되는 케이스는. 그럼 요 두 놈이 같은 상황에 이 말을 쓸 수 있죠. 기본은 요건데 이 말 대신에 요거를 써도 되는 케이스는 같을 때입니다. 언제나 노동시장이 왕경노동시장에서는 자 기업들이 왕경노동시장에 노동을 사러 오면 나오잖아요. 임금에 순응하죠. 임금을 순응하면은 여기 한계요소 비용 같아지죠. 왕경노동시장에 노동을 사러 왔던 무조건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있어도 되고 이거 써도 되고요. 왕경노동시장에 노동을 사러 왔던 일이 되고요. 근데 이 기업들이 수요독점에 사러 왔어요. 수요독점 노동시장에 노동을 사러 왔을 때는 반드시 요 말만 해야 되겠죠? 이 말씀은 안 됩니다. 수요독점 노동시장에서는 임금선과 한계요소 비용이 다르죠? 이렇게 임금보다 한계요소 비용이 위에 나타납니다. 위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 임금이 아닙니다. 이거 임금보다 커요. 그때는 요거 보고 이윤극 행동해야 됩니다. 수요독점에서는. 그래서 이 말 쓰면 안 됩니다. 요 말만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뭔가 왕경기업이거나 노동을 사러 온 기업이 붕어빵 기업이거나 그 다음 노동시장이 왕경노동시장이면 관용성이 크죠. 왕경이면 관용성이 크잖아. 이 말 써도 되고 이 말 써도 되고 또 왕경노동시장이 이 말 써도 되고 이 말 써도 되고. 근데 뭔가 불경이면 기업이 철도공사면 이 말만 써야 되고 또 노동시장이 수요독점이면 이 말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불경시장에서는 관용성이 없죠. 딱 그 말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책에도 이제 마지막에 그 책에 우리 여백이 좀 딱 했죠. 그 여백을 주고 그러면 요걸 이제 또 다시 써보자. 그럼 우리가 노동시장 형태가 세 개가 있죠. 세 개에 따라서 노동수요 이윤극대 원리를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책에도 스스로 적어보라고 이렇게 여백을 남겨놨잖아요. 우리 노동시장 어차피 세 가지 형태를 다룬다 했습니다. 그 세 가지에 따라서 노동수요 이윤극대 원리를 다시 이렇게 적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잘 아셔야 이제 계산 문제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첫째 노동시장이 완완이죠. 첫째 노동시장이 왕경 붕어빵 기업들이 왕경노동시장에 노동을 사러 왔어요. 두 쪽 다 왕경입니다. 그리고 여기 덜이 잡힌 거는 이 왕경노동시장에는 기업이 엄청나게 와 있기 때문에 덜이라 적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업들은 처음 다 이제 생산물 시장 쪽에 왕경기업으로 활동하는 기업이다 말이죠. 두 쪽 다 왕경입니다. 여기에 이윤극대 조건을 말해보라. 이러면 닥치는 대로 쓰면 되잖아요. 자, 보세요. 두 쪽 다 왕경이니까, 자, 기본 한계 수입 생산 이꼴 한계 요소 비용. 에다가 한계 생산물 가치 이꼴 한계 요소 비용. 또 한계 수입 생산 이꼴
임금. 뭐 한계 생산물 가치 이꼴 임금. 닥치는 대로 갖다 대면 됩니다. 어차피 왕경기업에서는 MR과 P가 같거든요. 또 왕경노동시장에서는 MFC와 W가 같기 때문에 요 기본에서 아무 때나 쓰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불안정 경쟁 기업들이, 철도공사 같은 기업들이 왕경노동시장에 왔어요. 자, 이것도 왕경노동시장이니까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으니까 덜이라 잡혀있죠. 덜이라 잡혀있고, 근데 이제 이 기업들은 전부 다 이제 불안정된 기업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윤극제 조건을 말해보라 하면 이제 기본에다가 MR 곱하기 MP는 MFC 기본에다가 이 불경기업에서 이 말만 써야 됩니다. 절대로 BMP란 말 쓰면 안 돼요. MR 곱하기 MP 그대로 쓰고요. 요거는 왕경이니까 임금하고 같으니까 임금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세 번째 우리가 두 쪽 다 불경이죠. 불안정 경쟁 기업이 수요 독점에 왔습니다. 자, 이거는 덜이라는 말이 없죠. 왜? 이 시장에는 기업 혼자 와 있습니다. 혼자. 그러니까 덜이라는 말이 없죠. 기업 혼자 와 있다. 물론 이 철도공사가 왔는데 철도공사 수요 독점에 왔어요. 두 쪽 다 불경입니다. 이윤극계 조건을 말해보라면 이거는 딱 기본급밖에 없죠. 이 기본급밖에 없습니다. 두 쪽 다 불경에서는 이 말만 해야 됩니다. 다른 말은 어떤 말도 소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자꾸 이제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게 이제 계산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계산 문제 나오면 이제 출제자가 문제상에 이 상태를 말해줍니다. 자, 생산물 시장에 왕경기업이 뭐 왕경노동 시장에 왔다. 아니면 모든 시장이 왕경이다. 뭐 이렇게 낸다. 아니면 이제 생산물 시장에 독점이 왕경에 왔다. 이윤극대 조건을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수요 독점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상황을 딱 보고 이제 요걸 이제 했다가 요거 딱 기억했다가요. 출제자가 그걸 계산하도록 자료 주거든요. 자료 주면 그게 요 조건에 맞춰서 자료 해가지고 이렇게 이꼴 해가지고 풀면 됩니다. 그건 이제 계산 문제 그렇게 대비하시면 돼요. 우리 책에도 바로 예제에 바로 계산 문제 두 개 예제 나와 있죠.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그 예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한번 푸는구나 이렇게 이제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기업 왕경과 불경에 나눠서 했지만 하여튼 기업들의 노동 채용의 이윤 극대 원리에서요 처음 다 끝났습니다. 자, 계속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